자, 55쪽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최대 최소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인데, 여러분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구하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런 함수가 있으면 일단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처음 할 일은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꾸는 일이겠죠. 자, 주용이 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앞에 나와 있잖아. 이걸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바로 반의 제곱 들어가자. 풀4 마사 그리고 플러스 K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분수로 묶을 때, 윤지 기억나니? 분수로 묶을 때 이 숫자는 어떻게 찾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분수를 뒤집어서 여기다 곱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뒤집어서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4잖아. 이 자리에 플러스 4가 온다. 그치? 그래서 분수로 묶을 때는 뒤집어서 곱해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자, 바깥에 혜원아 뭐가 있니? 플러스 2 플러스 k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한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 이 이차함수에 준영아 축이 어디야? x는 마이너스 2, 그쵸? 요렇게 축 하나 딱 그어 놓으시고, 문제에서 이제 제시한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니까 요 거리를 보는 거였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는 왼쪽으로 두 칸이죠? 왼쪽으로 두 칸 가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마이너스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4칸이죠. 오른쪽으로 4칸을 가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2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범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범위 중에서 가장 높은 데와 가장 낮은 데가 최대 최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영이가 봤을 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어디에서? 그쵸, 꼭지점에서 나오죠. 꼭지점에서의 값이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고, 그 최대값은 바로 위에서 구해놨던 2 플러스 k와 같겠죠. 꼭지점의 y좌표. 맞지 민영아?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까? 최소값은 x는 이 요 지점이 제일 낮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자, 그때 최소값을 계산을 좀 해보면 x자리 2 넣으면 되죠. x자리 2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k인가? 맞니 민영아? 자, 근데 그 최소값이 최대값이 얼마랬어요? 3이라 그랬죠. 얘가 그럼 3인 거죠. 얘가 3이니까 k는 얼마고? k는 1이고, 자, k가 1이라는 것을 밑에다가 집어 넣으니까 얘는 얼마고? 얼마야 민영아? 마이너스 5.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딱 잘랐을 때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522번 한번 해봅시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밑에 522번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자, 이 이차함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봤을 때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제 축의 방정식 자체가 반의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고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죠. 축의 방정식 자체가 x는 k잖아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축이 여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x는 k라는 이 축이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요 똑같은 그래프가, 똑같은 상황이 자, 이렇게 한 가지 더 그려놓고요. 뭐지? 밑에다 놓을까?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요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 이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K가 있으면 2는 이것보다 왼쪽에 있겠죠. 요렇게 2가 있겠죠. 그지? K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최대값을 어디서 갖게 돼? 여기서 갖게 되지. 그지? 꼭지점이 포함됐다면 그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니까 자, 요 지점의 y값인 k제곱이라는 값이 그 값이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16하고 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자, 이 두 개의 k값 중에서 우리는 요런 범위를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뭐만 ok가 되는 거야? 요 두 개의 k값 중에 요 범위를 또 만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k가 얼마다? 4다. 이렇게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구하고 나 다 풀었어 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완전한 풀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떨 수도 있냐면 k가 2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그잖아. k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k가 2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지금 x는 k를 그은 거니까 2가 그러면은 여기에 그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어지게 돼요. x는 2.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구간이 요만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주영아 어디서 최대값을 갖게 돼?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돼? 요것만 사용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치? 꼭지점을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요 중에 그나마 높은 데는 여기 아니야. 그래서 x가 2일 때의 값이 최대값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그럼 x자리에다 2를 넣어봐요. x자리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에다가 4k니까 4k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게 최대값인데 이게 16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k를 구해보면 k가 얼마가 나와? 5가 나오나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 이 숫자가 이 범위를 만족했다면 얘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이 숫자가 이 범위에 해당되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합격이야 탈락이야? 탈락이 된 거지. 그래서 답이 요거 하나인 건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2하고 k의 위치가 요렇게 될 때와 요렇게 될 때 둘로 나눠가지고 푸는 게 정확한 풀이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낸다면 당연히 요쪽에서도 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축과 요 제한된 범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쵸? 전에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 어디 거였더라? 하나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맨 서술형 문제로 하나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제일 복잡한 유형이 이제 요거죠. 요런 거. 자, 딱 봐도 뭐가 필요한 모양이야? 뭐가 필요해? 치환이 필요하죠. 그치? 치환이 들어가는 모양이 최대 최소 중에서 제일 복잡하다. 호철아, 여기 뭘 치환해야 될까? 딱 봐도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얘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이걸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면 명재야 y는 뭐가 돼? 그렇죠.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x와 y 사이의 관계에서 원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는데 중간에 누가 껴들어갔어? t가 껴들어갔잖아요. 그래서 x와 t 사이의 관계 그리고 t하고 y 사이의 관계 이렇게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가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에서 t의 범위를 구해줄 거고 그 범위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y의 최대값을 구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얘를 활용해야 되겠지, 그치? 먼저 요걸 활용해서 요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요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다가 요거 붙여야 되잖아. 이렇게 붙이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고, 자 가운데 축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 자체가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거고 1은 이쪽에 있겠네. 이렇게 있겠죠. x는 1. 그럼 우리는 요만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승우야 요 지점이 무슨 값이야? 그러니까 요 지점이 가장 어떤 값이야?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야? 그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요만큼 중에서 제일 낮은 지점이니까 여기가 무슨 값이라고 봐야 돼? 최소값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최소값이 얼마냐면 꼭지점의 값이니까 얼마예요? 그쵸?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이 최대값은 1에서의 함수값이잖아요. 1에서의 함수값. 지금 요식이니까 요식에서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지. 자, 근데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재호야 누구의 최대 최소예요? t의 최대 최소예요. t의 최대 최소. 왜냐면 이 함수는 y 대신 t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t의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랑 3입니다. 그럼 이게 곧 t라는 문자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부터 3이라는 t라는 문자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것의 최대 최소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범위를 이제 어디로 갖고 가? 여기로 갖고 가야지. 그치? 그죠? t의 범위가 t의 범위를 확인했으면 얘를 이제 요 두 번째 t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가져가 가지고 여기서 요 t의 범위가 요거다라고 생각하고 최대 최소를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t-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t가 2입니다. 여기서는 x 대신 t니까 t가 2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왼쪽으로 3칸을 가야 되죠. 3칸을 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t가 마이너스 1이 있고요. 3이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 되니까 여기에 t가 1이 있습니다. t가 3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가 되는 거고. 자, 승우 해봐. 그러면 요 범위 중에 제일 낮은 지점이 어디? 제일 낮은 지점. 맞아요. t가 2일 때가 제일 낮죠. 거기가 꼭지점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t가 2일 때의 함수값이 얼만데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최대값은 어디겠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 최대값은 몇이겠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8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기서 얻어지는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y의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어. 경민아, 이 문제에서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의 x값은 얼마예요? 왜 몰라? 다 관계식이 다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해봐.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 되잖아. y가 최대값을 가졌다는 거는 y값이 얼마일 때를 말해요? 아니, 너 지금 여기서 구한 게 이게 y의 최대 최소 아니에요? y가 최대값을 가졌다는 거 y가 얼마가 됐을 때야? y가 8이 됐을 때야. 봐봐. 자, 우리는 이거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 y가 8이 됐을 때가 y의 최대값일 때잖아. 그러면 y가 8이 됐을 때 t는 얼마예요?
y가 8이 됐을 때 t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x는 얼마야?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맞아요? 자, t가 마이너스 1이 됐어.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 t가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니까 요 지점이잖아. 그죠? 그때 x도 얼마였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죠? 치환을 해서 갔을 때도 우리가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찾은 다음에 그게 x가 얼마일 때 나온 건지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 민영이 이 y의 최소값이 요거잖아. 그지? 그 y가 최소값을 가졌을 때 x는 얼마야? 그러면은 t는 얼마야? y가 최소값을 가졌을 때 t는 얼마야? 그거는 알잖아. 저쪽 그래프 보면 되잖아. y가 최소값을 가졌을 때라는 게 y값이 얼마일 때야? 이 그래프에 y값이 가장 작을 때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 그럼 이 지점에서 y값은 몇이니? 여기서의 y값. 여기서의 y값이 0이라고요?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였어? 이게 최소값 아니에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게 y값을 갖고 오는 거 아니니 민영아? 그러면 최소값을 가졌다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y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그때의 t값은 얼마예요? 2지. 2. t가 2야. 그러면 t가 2일 때 x가 얼마인지를 여기로 가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t가 2라는 게 지금 여기도 아니고 중간 어디쯤이잖아요. 그래서 t가 2일 때 x가 얼마인지는 요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t와 x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t가 2일 때라고 한다면 t 자리에 2를 집어넣고 2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풀어서 x값을 찾으면 그게 y가 최소값을 가질 때 x값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치환을 해가지고 이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이 전체적인 관계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이 원래 x값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치환이 들어가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생기기 때문에 x와 t의 관계, t와 y의 관계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그치? 그게 치환하는 문제의 핵심이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치환하는 문제 한 개 해봅시다. 자, 526번 한번 해보자. 당연히 치환해가지고 푸셔야 되겠고요. 조금 복잡하니까 잘 그리면서 풀어주세요. 526번 해봐. 에서 일단 이 문제에서도 처음에 이제 치환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해버리자고 했죠. 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얘를 이렇게 t로 치환을 하면 당연히 표준형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x의 범위에 제한이 있나? x의 범위에 제한이 없죠?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 그래프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다 쓸 수 있다면 무슨 값만 갖는 거니? 그죠? 요 지점에서 최소값만 갖는 거잖아. 그 최소값이 얼만데요? 2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최소값 2를 갖는 그 주체는 누구야? 누구의 최소값이야? t의 최소값이야. 그쵸? 이건 x와 t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2라는 값은 t의 최소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지야, t는 2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t의 최소값이 2잖아. 그럼 t는 2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t가 2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는 t의 범위를 하나 얻어내면 여기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여기를 요 앞에를 t로 치환을 하기로 했다면 요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t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3을 뺀 거죠? t에다 3을 뺀 겁니다. 이 부분은 t 빼기 3입니다. 자, 그래서 y를 써보면 y는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플러스 2하고 여기가 t 마이너스 3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 있는 거니까 한번 전개를 시키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런 함수가 되겠고,
자,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2t 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죠. 그럼 y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그럼 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영건아 이번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고요. 자, 여기서의 축이 1지점이 되는데 이번에는 t가 1인 겁니다. 그죠? t와 y에 대한 함수니까 t가 1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찾았잖아. t는 2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t가 1이면은 이거는 민서야. 얘보다 어디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그쵸?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여기에 t가 2인 지점이 있겠고요. 그러면은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 선보다 어느 쪽을 쓸 수 있는 거야? 오른쪽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를 쓸 수 있다고요. 요렇게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승우야, 이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예요? 이 지금 색칠한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 그렇죠. t가 2인 되지. 그치? 그러면 요 지점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치? 근데 t가 2일 때라 그랬으니까 t가 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요. 여기의 값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5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5라는 최대값을 갖는 주인공은 이제 y잖아요. 그래서 y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5. 그래서 요 b가 지금 마이너스 5입니다. 그지? 그지? 뭐만 찾으면 돼? 이렇게 y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때의 누구 값? x 값을 찾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계속 x와 t와 y의 관계식을 보고 있는 거니까 y 값이 마이너스 5가 됐다면 일단 t를 찾아야죠. 그치? t를 찾아야 돼. 주용아, y가 마이너스 5일 때 t는 얼마였죠? 2였죠. t가 2였죠. 그럼 이제 한 칸 더 가서 t가 2일 때 x는 얼마였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치? t가 2일 때. 자, 요 그래프에서 y 값이 2일 때니까 요 지점 말하는 거잖아. 그죠? 요때 x 값이 얼마예요? 꼭지점 아니야? 1였잖아. 1,2였죠? 그래서 요 순간의 x값, 요 순간의 x값이 1이었기 때문에 자, t가 2일 때 x값은 1이다. 요거를 찾는 게 중요했죠. 그죠? 요거를 찾는 게. 그래서 이것이 문제에서 말한 이 a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a가 1이 되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y 값에서부터 t로 와서 t에서 다시 x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네, 방금 전에 t가 2일 때고 x축 왼쪽 그래프에서 뭐라고? t가 2일 때 밑에 x축이라고 x축이라는 말을 했나요, 내가? 사실 밑에 너 마지막에 이거 찾을 때요? t가 2라는 게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y값이 2인 지점이니까 요 지점을 말하는 거고 그 지점의 x값을 찾아야지 이제 a가 나온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의 좌표가 1,2였으니까 t값이 2인 지점이고 x값이 1인 지점인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56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문제 보시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x는 x끼리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y는 y끼리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유형이었죠. 그쵸? 윤지야 이런 거 본 적 있니? 그래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리고 밑에 529번까지 다 같은 형태입니다. 다 같은 형태니까 풀어보시고 자, 우리는 그럼 옆에 53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530번 문제도 별거 아니야.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식에 지금 현재 x, y 변수가 두 개니까 변수를 몇 개로 줄이고 싶어? 하나로 줄이고 싶죠? 하나로 줄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해서 요거를 요 y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식의 변수를 하나로 줄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에 자, 이거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x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죠. 그죠?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전개시키면은 3x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18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는 이 x에 대한 이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요렇게 되고 플러스 4x 그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18 이렇게 돼서 자 3괄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경민아 꼭지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6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고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축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축을 갖고 있으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인 지점이니까요. 자 제한된 범위가 여기 있죠. 마이너스 3부터 0으로 x의 범위에 제한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면 왼쪽으로 한 칸, 0이면 오른쪽으로 두 칸. 요렇게 이렇게 범위가 잘라지겠고 x가 마이너스 3, x가 0. 자 그래서 요런 범위가 생기니까요.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여기서 가질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갖겠네요. 그치? 준영아 여기가 아까 얼마였더라 여기? 꼭지점? 6 그쵸? 최소값은 6. 자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인데 x가 0일 때야 그쵸? x가 0일 때 그러면은 요 식에서 x가 0일 때니까 얼마야? 18이죠? 맞니 준영아? 여기다 0 넣는 거니까 x에 그치?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18하고 6이 나와서 답은 24가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줄인 다음에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y는으로 정리 안 하고 x는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x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귀찮아집니다. 왜 귀찮아져?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 돼요? x 자리에 이걸 집어넣었으니까 문자가 뭐만 남겠어? y가 남잖아. y에 대한 2차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y에 대한 2차식이 되면 이 범위를 y에 대한 범위를 또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x에 대한 식이 나오게 푸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x에 대한 범위가 있으니까 요렇게 정리해서 집어넣는 게 편하겠구나.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비추. 자, 그럼 내려가서 533번. 뭐 요것도 똑같은 문제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 532번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532번.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532번.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범위 때문입니다. 범위를 잘 보고 풀어보세요. 532번. 자, 해봅시다. 우선 이 문제도 한 문자로 가고 싶으니까 y는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식을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1-x니까요. y 자리에다 1-x를 집어넣을게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1-x의 제곱이죠. 그럼 전개하면은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입니다.
자, 표준형 바꾸겠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3분의 2x 그러면 반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9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2의 반,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에 플러스 1이 있고요. 그러면 3괄호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이 밖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의 지금 여기가 x가 3분의 1인 건 알겠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범위라 그랬죠. 자, 여러분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범위만 갖고 풀면 아까 호철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x가 0이면은 요 3분의 1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그럼 x가 0이야. 그러면 이만큼을 자, 이만큼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호철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x라는 문자가요. 자, 이거 봐봐. y가 1-x하고 같다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무시해도 될까?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y가 지금 1-x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1-x도 어때야 돼?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의 범위가 한 가지 더 나온다고. x 넘기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범위가 하나 더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같이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의 x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쪽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에 또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x가 1인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만큼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는다는 거 보이죠? 승우야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였지 아까? 그쵸 꼭지점이었으니까 최소값은 3분의 2였고요. 이제는 우리가 최대값도 보입니다. 그쵸? 최대값 주영아 어디서 최대값을 가죠? 1에서 그쵸?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치? 여기다가 최대값 구해주면은 1 집어넣은 거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y가 네. 제곱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요거요. 9분의 1 찾는 거. 어떻게? 그 반이라는 게 나누기 2의 의미고요. 나누기 2라는 건 곱하기 2분의 1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애에 대해서 반의 제곱을 하고 싶죠? 그럼 먼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요걸 한번 해주는 거지. 요렇게 해주면 이게 반한 거잖아. 반하면 이렇게 되면서 요게 반 아닌가? 그럼 그거를 뭐 한 거야? 그거를 제곱한 거죠. 이렇게 제곱한 거죠. 그래서 9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나누기 2를 하고 제곱을 한다. 네, 그거를 그대로 분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범위가 나왔고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핵심은 y의 범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x, y 사이의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풀었던 그 상우고 기출에 요런 문제는 상우고 말고 다른 학교 기출에서 2번이가 있었던 것 같고 요 문제가 상우고 기출에 있었거든요. 요거 기억이 날란가?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랬죠? 537번. 그렇지. 닮음으로 시작하라 그랬어. 닮음으로. 뭐가 닮음이냐면 겉에 있는 이 전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 그랬죠. 요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발해 주면 편하냐면 자, 애초에 여기와 여기의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 삼각형을 보면 높이가 8이고 밑에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대 밑변의 비율이 4대 5 비율이잖아요. 그 4대 5라는 비율이 이 삼각형에도 똑같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뭘로 잡아버려라. 여기 높이를 요거를 4x로 잡아버려라 그랬죠. 4x로 잡아버려. 그러면 밑변은 뭐가 돼요? 4대 5라는 비율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5x로 잡으면 된다. 요렇게 자꾸 푸는 것이 가장 쉽다 그랬습니다. 듣고 있니 명재야?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가 4x, 여기가 5x예요. 자, 그러면 명재야,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뭐예요? 그렇죠. 전체 높이에서 요 위에 4x 부분을 뺀 거니까 요 밑에 부분 요만큼이 8-4x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8-4x. 그러면 윤지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 밭의 넓이를 우리가 y라고 했을 때 y는 어떻게 표현돼?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y예요. 그렇죠. 8-4x 곱하기 5x. 요게 밭의 넓이가 된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여러분 그 위에서 시험 보다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시간을 조금 줄여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데 있단 말이죠. 자, 이 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다 전개시켰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보면 여기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지가 바로 보여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 써져 있는 얘는 무슨 형으로 써 있는 거니 이거? 인수분해형으로 써 있지. 그럼 여러분 인수분해형으로 써 있다면은 뭐가 바로 보일까? 인수분해형의 장점은 뭐야? x 절편이 보인다는 게 장점이죠. 그럼 지금 이 식에서 여러분 x 절편 보여요? 얼마죠? 2하고 0이야. x 절편이 2하고 0이면 꼭지점 어디야? 추계방정식이 어디야?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이거야, 그치? 그럼 축은 어디야? 여기라고 여기. x가 1일 때가 이 이차함수가 최대값을 갖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걸 그냥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다고. 그치?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2고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0이니까 2랑 0에서 x절편이 존재하는데 추계방정식은 항상 x절편의 가운데 존재하니까 x값이 1일 때 이 이차함수는 최대값을 갖겠죠. 문제에서 지금 이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했잖아. 이 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말이 곧 x가 1일 때 이 말이라고요. x가 1일 때. 이렇게. 그럼 x가 1일 때 이 밭의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x가 1일 때 둘레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x가 1이면은 여기 가로가 5고 여기가 4 아니야? 그지?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 답은 18.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렇죠. 내가 2차 함수를 공부할 때 계속 일반형, 표준형, 인수분해형 이 세 가지 형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형이 나왔으니 바로 우리는 추계방정식을 떠올려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것이 이게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답은 18이었고요. 저거 나왔어요. 오늘도 나왔어요? 그래. 자주 나와요. 이거나 옆에 그 534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538번? 요건 어떻게 풀까 얘들아? 일단 이거는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윤지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라고요? 호철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명당 내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예약자가 X명이야.
그런데 이 x명은요. 이 x라는 값은 30은 넘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을 넘고 45명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예약자의 숫자가 지금 일단 30명을 넘는다. 왜냐면 우리는 그 A 패키지의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데 최대가 되려면 적어도 30명을 넘어가야지 이제 패키지의 가격이 최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약자가 X명인데 이 X는 30보다는 큰 숫자야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X명의 예약자들이 한 명당 그 낸 돈 있잖아. 그 사람들이 사야 되는 그 상품의 가격, 여행 패키지의 가격. 이게 원래는 5만 원이었을 텐데 5만 원에서 지금 30명이 넘는다 그랬으니까 할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지? 30명이 넘어가면 한 명당 1,000원씩 깎아준다며. 그러면 이거 지금 X명이 같다면 얼마를 할인을 받았을까? 예를 들어 35명이 갔다면 얼마를 할인받은 거죠? 35명이라면 한 명당 내는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 35명이면은 30명을 넘어가지고 5명이 증가한 거잖아. 그럼 5,000원을 할인받은 거 아닌가? 그치? 만약에 35명이 갔다면 한 명당 내는 가격이 5만 원에서 5,000원 빼가지고 45,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만약에 38명이 갔어. 38명이 갔으면 얼마 되는 거야? 8,000원 할인받는 거니까 42,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X명이 예약을 했다. 그럼 얼마를 할인받았을까? 응? 그러면 이게 막 30명, 35명이면 35,000원 할인받는 건가? 우리가 인원수당 무조건 1,000원씩이 아니라 30명을 넘어서는 인원에 대해서 1,000원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약자는 X명인데 이 예약자 중에서 자, 30명을 제외하고 이 예약자 중에서 30명을 초과하는 인원수를 우리가 써야죠. 30명을 초과하는 인원수가 X-30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8명이 예약을 했다 그러면 8명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 거잖아. 8,000원을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전체 인원수에서 30명 제외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 곱하기 1,000원 한 것만큼 할인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체를 X명이라고 했을 때 X명 중에서 30명을 뺀 요만큼의 인원에 대해서 한 명당 1,000원씩을 받는 거죠. 할인을. 그죠? 38명이면 8명에 대해서 1,000원씩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X-30명에 대해서 한 명당 1,000원씩 깎아가지고 요만큼의 금액을 할인받는 거니까 이게 한 명이 내야 되는 돈이 됩니다. 요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그러면 정리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000x죠? 마이너스 1000x고 그 다음에 5만 플러스 3만인가요? 8만인가요? 맞니? 플러스 그쵸? 플러스 3만 그죠? 8만 그러면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8만 요게 한 명이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몇 명이 갔냐면 X명이 갔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A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 이걸 쓸 수 있죠. A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예약자 수에다가 한 명이 내야 되는 돈을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8만 요렇게 쓰면 이게 총 패키지의 가격이 된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형태로 식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형이야? 이것도 인수분해 형이야. 그죠? 여기서 그럼 보이는 x절편 두 개는 얼마랑 얼마야? 여기서 보이는 게 0이고 요거에서 보이는 x절편이 얼마예요? 80이에요. x절편이 0이랑 80이니까 자 축의 방정식은 어디에 존재해? 40에 존재해. 그러니까 x가 40일 때 이 식은 최대값을 갖겠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최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예약자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왔죠. 몇 명이다? 40명이다. 그치? 예약자 수를 x라고 했잖아. 그래서 x가 40일 때 최대값을 가졌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그대로 40명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어려운 활용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중에서 우리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볼까요? 그 밑에 거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한번 해봐 얘들아. 또 그림을 봤을 때는 쉬울 것 같은데 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자, 우선 이게 겉에 테두리가 지금 액자입니다. 겉에 테두리가 액자고 안쪽에 여기 지금 꼭 그려져 있는 거 이거 하얀 부분이 사진인데 액자의 둘레 길이가 216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액자의 가로의 길이를 요거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세로는 뭘까요? 둘레가 216이 되려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8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x로 잡았으면 여기는 108-x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지? 자, 가로를 x로 잡았으면 세로는 108-x가 됐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액자의 가로 세로고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으로 가볼게요. 사진의 가로의 길이는 뭘까요? 원래 가로 x에서 양쪽에서 3 뺀 거잖아. 그러니까 사진의 가로의 길이는 뭐예요? x-6이 되겠죠. 그죠? 3 뺐으니까. 그 다음에 사진의 세로의 길이는 원래 액자의 세로의 길이에서 위에서 6 빼고 아래에서 6 뺐으니까 12를 뺀 거죠. 그럼 뭐가 돼요? 96 빼기 x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사진의 넓이를 혜원아 식으로 쓴다면 뭐가 될까? 그치. 요게 그러면 사진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또 무슨 형으로 나왔니? 또 인수분해형으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x절편 두 개가 얼마랑 얼마야? 6하고 96이죠. 6하고 96.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6이란 얘기니까 우리는 또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요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6과 96의 한가운데가 얼마니? 51. 그쵸. 한가운데를 구한다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무조건 가운데가 나옵니다. 그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5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가 51일 때가 바로 이 식이 최소가 되는 요 식이 최대값을 갖는 순간이죠. x가 51일 때가. 그래서 x가 51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 최대값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구할 필요 없어요. x가 51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x가 51이면 자, 여기로 돌아와봐. 액자의 짧은 변을 구하라 그랬는데 x가 51이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x 자체니까 51이지.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5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51이면 51 자체가 가로, 세로 중에 더 짧은 변을 가리키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51이 그대로 이 문제에 뭐가 돼?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활용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형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꼭지점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숙제는 이제 뒤에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풀이 올려져 있는 거 보면서 아까 몇 쪽이라 했지? 66쪽까지 끝내와 봅시다. 수고했어요.